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8월 첫째 주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지난주는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숨소리가 굉장히 컸다면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금 힘이 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이제 금요일날 지난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죠. 이 좋은 분위기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SK 이노베이션 급락에 대해서 우리 분할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차트거든요. 이날 보시면 8월 4일 수요일인데 장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뭐라고 나왔냐면 SK 이노베이션 이제 확정적으로 분할을 한다라는 분할 확정 공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이날 보이시죠? 여기 장대음봉 떨어진 이날 7월 1일인데요. 좀 적어 볼까요? SK 이노베이션이 7월 1일 날 스토리데이라는 행사에서 자체 행사죠. 우리 분할할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분할 방법, 분할 일자, 모름, 아직, 미정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분할할 거야라고 가볍게 툭 한마디 던졌는데 7월 1일 날 장중 9% 가까운 하락이 나온 거죠. 이게 뭐 일반 보통 그냥 종목도 아니고 시총이 2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장중에 9%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파장이 큰 거였죠. 근데 같은 내용의 공시가 이날 또 나온 거예요. 8월 4일 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억울할 법도 하죠. 왜냐하면 이럴 거면 그냥 한 번 공시로 깔끔하게 끝내든지 이날이든 한 번에 분할 일자나 분할 방법, 뭐 분할 어떤 개요를 한 번에 터트리지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공시가 8월 4일 장전 공시 분할 확정 공시였어요. 여러분 공시 어디서 보는지 다 아시죠? 그 다트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입력하시면 여기 이제 공시가 쭉 나와요. 8월 4일 이날이죠. 회사 분할 결정 공시. 보시면 회사 분할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분할되는 회사 SK 이노베이션. 근데 분할 신설 회사가 배터리 회사와 ENP 석유 개발 회사를 둘 다 분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거죠. 둘 다 분할한다고 이렇게 어쨌든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날짜도 나와 있어요. 10월 1일로 10월 1일 날짜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날짜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때 7월 1일 날도 스토리데이 때 한번 분할 이야기를 꺼냈고 또 8월 4일 날 또 이런 공시를 내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 두 번의 급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분할 공시가 정말 악재인지 이게 증권사들 뭐 애널리스트들 있죠 각종 전문가들 또는 뭐 리딩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SK 이노베이션 저평가다 지금 담아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SK 이노베이션 이제 끝났다 SK 이노베이션 주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양쪽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어느 쪽이 더 일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들고 있다고 그냥 무관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래요. 먼저 첫 번째 1번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힘들다. 목표 주가 하향.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를 한번 보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걸 좀 이해하려면 이 사진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인데 보세요. 좀 화질이 안 좋긴 한데 분할 전 SK 이노베이션의 모습입니다. 배터리 사업 있죠. EMP 석유 개발 사업 있죠. 신성장 사업 발굴. 뭐 그 스토리데이에서 말했던 게 이제 폐배터리 활용과 관련된 거, 또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신사업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자회사들이 굉장히 알짜 자회사들, 돈 잘 버는 자회사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SK 에너지가 있고요. SK 종합화학이 있고 SK 루브리컨츠라는 아주 또 알짜 회사가 있고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석유화학, 또 이번에 상장된 아이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의 알짜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사업부와 석유 개발 사업부를 또 이렇게 자회사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후에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다 자회사를 두겠다는 겁니다. 배터리와 석유 개발 사업도 자회사로 두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SK 이노베이션은 그럼 뭐 하냐라는 거예요. 다 자회사로 내리게 되면 이노베이션은 뭐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지주회사라고 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LG, 그냥 SK 또는 무슨 홀딩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주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하는 움직임을 보면 다 자회사로 내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뭐냐? 그냥 지주회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움직임을 보면 자회사의 지분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루브리컨츠의 지분을 또 40% 매각했고 최근에는 이 종합화학의 그 지분을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종합화학의 지분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아서 SK 측에서 공시를 냈죠. 그것도 역시 이제 다트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미확정이냐면 SK 종합화학 지분 49% 인수 뭐 이렇게 해명 공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분 매각 추진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야 이노베이션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이거 다 자회사라 그리고 지들은 뭐 하려 그래? 근데 보시면 또 SK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회사들. 그럼 결국 SK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이걸 중간지주라고 부르거든요. 중간지주 회사로 남게 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지주회사들은 지주 할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LG, 그냥 SK, 그냥 무슨 땡땡홀딩스 이런 지주회사들은 재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지주 할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이제 힘들다, 목표 주가 하향 이렇게 외치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지주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이제 중간 지주 아니냐. 사실상 SK 이노베이션은 중간 지주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이제 올라오기 힘들다. 목표가 하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반대로 SK 이노베이션 저평가다. 이제는 담아야 할 때다. 목표가 상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대형주 매매를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형주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평가고 주가가 싸다라고 하는 두 종목을 꼽으라면 하나는 LG전자이고 다른 하나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지금도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 실적이 짱인데 주가가 이 정도라고 저평가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배터리 셀 3사가 있어요. 다 아시죠? 이거는 뭐 LG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이 배터리 셀 3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들의 시총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LG화학의 지금 시총이 얼마죠? LG화학 지금 시총이 59조 4천억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시청은 이것도 53조 6천억이에요. 53조 6천억 이렇게. 그럼 SK이노베이션의 시총이 얼마냐? 지금 22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참고로 배터리 전 세계 1위, 세계 1위 회사인 CATL이 시총이 2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CATL에 비해서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 이제 순위거든요. CATL이 1위죠. 좀 크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LG 화학 2위고 3, 4위는 이제 BYD랑 파나소닉, 그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보시면은 여기 성장률과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 시장의 어떤 점유율인데 근데 시총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CATL에 비해 국내 3사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앞에 이 두 회사에 비해 SK이노베이션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생산 능력을 보면 물론 LG화학이 단연 최고죠. LG화학이 뭐 올해 기준으로 150 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와트시 이게 단위거든요. 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삼성 SDI는 얼마냐면 올해 기준이에요. 삼성 SDI는 이제 90기가와트시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여기서 4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2021년 생산 능력 150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2021년 90, 그 다음에 여기 2021년 40. 근데 이게 4년 뒤 2025년으로 가면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냐면 430기가와트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요. 2025년에 삼성 SDI는 153기가와트시까지 늘린대요. 여기 차이가 좀 벌어지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어떨까? 2025년에 SK 이노베이션은 200기가와트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년 뒤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현재 수주 잔고를 보면 SK가 삼성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SK가 수주 잔고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을 보면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뭐 CATI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니까 일단 지울게요. 외국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것도 있고 앞에 두 회사에 비해 SK이노베이션이 좀 이상하게 저평가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 SDI는 순수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처럼 분할 뉴스가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배터리 회사거든요. 분할할 게 없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예요. 아까 이거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사업 모델이 많아요.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에너지, 뭐 석유 개발, 종합화학, 뭐 여러 가지 회사 사업들 갖고 있는데 근데도 시총이 22조라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만 놓고 봐도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다라는 말이 나올 텐데 다른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들은 이 회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 시총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SK이노베이션 시총이 이렇게 절반이나 작다고? 배터리 회사는 그렇다 쳐. 그럼 나머지 자회사들의 어떤 그런 지분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K이노베이션 전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근 기사인데 한국경제에 나온 금요일 기사예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증권사 전망이 극과 극이라는 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보시면 긍정 쪽의 파와 부정 쪽 파가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데 부정 쪽 지주회사 성격 갈수록 짙어져. 제가 방금 했던 말이죠. 주주 가치 고려 움직임없고 SK 종합화학 지분 매각설 약재 아까 풍문 그 공시 나왔던 그 얘기인 거죠. 긍정 쪽 평가는 이제 배터리 가치가 저평가. 제가 방금 했던 말이죠. 너무 저평가다. 그리고 친환경 사업도 이거 제가 아까 했던 말이죠. SK이노베이션이 신성장 사업 발굴, 폐배터리 활용과 친환경 그 스토리데이 때 이거 자꾸 좀 SK 스토리데이 때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노베이션 측에서 카본에서 그린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고 또 하나는 폐배터리 활용 요 두 가지를 신사업으로 이제 좀 추진을 한다라는 것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친환경 사업 전환, 그다음에 다른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LG화학도 반등했던 사례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LG화학 이야기를 한번 또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공시를 한 다음에 쭉 빠지다가 사람들이 막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LG화학은 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가고 뭐 주주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등 LG화학 주주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잖아요. 그때 뭐 분매 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LG화학 물적 분할 뿔났다. LG그룹 전기업 불매 운동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무색할 정도로 LG화학이 잘 가죠. 나중엔 거의 100만 원까지 터치했단 말이죠. 물적 분할하겠다고 공시했는데도 LG화학 주가는 잘 갔어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급락이 나왔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에 놓고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반반 나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지금 막 나뉘고 있어요.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아마 상향시킨 걸 거예요, 이게. 다른 종목들은 25만 원 다른 회사들은 2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현재 가격이 2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제시했다는 건 사실상 이건 매도 의견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과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요 정도 자리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과연 말이 되나, 아니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건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SK이노베이션 이 분할 공시가 과연 악재인지 아니면 지금의 매수 기회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처럼 이제 결론을 내보신 다음에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내 생각과 맞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가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남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예요. 과거 SKC가 그랬고, 또 에코프로가 그랬고, 또 최근에 LG화학이 그랬고, 또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SK이노베이션의 급락이 조금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8월 4일 이 분할 공시가 나와서 급락 나왔을 때 SK이노베이션 조금 매수했습니다. 제가 계속 해왔던 말 있죠. 지난번 LG화학 분할 공시 때도 했던 말, 분할 자체는 악재가 아니다. 분할 회사가 상장하면 그게 악재다 라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도 뭐 길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짧게 보고 나올 생각이긴 한데, 뭐 제 생각이 틀렸다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서 뭐 저는 손실을 보겠죠. 근데 또 뭐 그만큼 배우는 것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장을 했는데 뭐 거의 뜨거운 감자였죠. 카카오뱅크 상장, 과연 요 주제를 갖고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카뱅이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뭐 따상은 아니긴 한데 따상이었으면 더 충격을 받았겠죠. 저는 카카오뱅크가 시초가에 좀 올랐다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판에 동시효과에 거의 3%를 올리면서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분봉으로 봐야죠. 뭐 1분봉으로 볼까요?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분봉으로 동시효과에 갑자기 3.5%를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를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스24 같은 종목들도 동시효과에 보시면 동시효과에 예스24에서 볼까요? 예스24도 동시효과에 6%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는 거죠. 현재 카카오뱅크는 시총이 33조를 넘었어요. 제가 한번 좀 적어볼게요. 현재 시총이 33조를 넘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금융에서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점점 카카오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33조 1620억 시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33조가 넘었습니다. 33조 33.1조라고 해볼게요. 시총이 현재 33조 1620억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코스피 12위고 포스코, LG전자, 방금 봤던 SK이노베이션보다 카뱅이 시총이 큽니다. 훨씬 높은 시총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1등 금융회사 어디죠?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의 시총이 얼마죠? KB금융 21.7조. 2등은 신한지주죠. 신한은행. 이렇게만 적을게요. 신한은행의 시총은 얼마냐면 20조 정도 됩니다. 3등은 하나은행. 하나은행의 시총은 12.9조니까 약 13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카뱅의 시총이 얼마냐면 33조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말해요. 카뱅이 엄청 편리하고 최근에 이용객도 엄청 늘었고 뭐 이런저런 접근성, 편리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카뱅이 편리하고 이용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카뱅은 은행법의 일부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국민은행이
얼마를 벌었냐면 2020년 순이익이 약 3.5조 정도 됩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카뱅은 아니고 신한은행의 순이익은 약 3조 정도 돼요. 3.4조 정도 됩니다. 그럼 국민은행은 영업점이 몇 개일까요? 영업점이 1018개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약 1.7만 명. 신한은행은 직원이 몇 명일까요? 1.4만 명. 영업점이 876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카뱅은 지울게요. 이거는. 그럼 카뱅은 영업점 본사 딱 한 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카뱅 직원은 827개. 물론 뭐 영업점이 많고 직원이 많고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규모 자체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이거 보세요. 하나 더 카뱅이 번 돈 약 1200원, 12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아무리 카뱅이 편리성이 좋고 뭐 접근성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과 카뱅을 이게 비빌 게 되나요? 이게 비빌 수준이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다 무시하고 카뱅이 그냥 시총이 33조 찍어버리면서 국내 다 됐고 국내 1위 금융회사는 카뱅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금요일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카뱅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친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금융주에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카뱅이 너무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한가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뱅 자체의 논점은 뭐냐면 뭐 접근성, 편리성 이런 게 아니라 카뱅을 금융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 회사로 볼 것인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금융주로 본다면 지금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금요일날 벌어졌고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카뱅을 또 다른 플랫폼 회사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빅히트 지금의 하이브가 상장할 때도 이와 똑같았어요. 오타가 났네요. 지금의 빅히트 지금의 하이브 상장할 때 회사 대표인 방시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방시혁 우리의 경쟁자는 SM이나 Y 그냥 쓸게. 우리의 경쟁자는 네이버, 카카오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야? 너네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니야? SM, YG, JYP 3사랑 다 경쟁을 해야지. 왜 니네 경쟁자가 네이버, 카카오야?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빅히트도 엄청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의 시총이 12조거든요. SM 시총 얼마예요? SM 시총은 1.6조입니다. JYP는 시총이 얼마예요? 1.5조. YG는 시총 1조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그렇죠. 3.4조가 4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이브 시총이 12조란 말이죠. BTS 하나 있다고 우리 전통의 엔터 3사를 그냥 몇 배 차이인 거예요? 4배 차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이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빅히트가 상장할 당시 방시혁이 했던 말 처음에는 사람들이 허세다, 허풍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 논리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카뱅의 핵심도 그겁니다. 카뱅을 단순히 금융주로 볼 게 아니라 금융주로 보면 이제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빅히트처럼 이걸 단순 단순 금융주가 아니라 또 다른 플랫폼 회사로 보는 기조가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1등인 국민은행을 훨씬 뛰어넘었고 2등, 3등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합쳐야 카뱅과 비슷해져요.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도 완전히 틀렸죠. 저는 공모청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고 있었는데 단타 칠 생각도 안 했고 이런 일들은 주식시장에서 또 일어날 거고 이런 일들을 잘 관찰해 보는 것도 시장 참여자로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들고 있으니까 뭐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런 시장의 빅 이벤트들이 있죠. 이런 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검색해 보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스피 10이 친절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국내 증시 시가총액 여기 들어가 보면 코스피에서 12위에 카카오뱅크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만 알아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짧게 이 두 가지 이슈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눴는데 SK이노베이션과 카카오뱅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적정 주가를 찾아서 내려가고 있는 중일까요? 또 카카오뱅크는 현재 고평가일까요? 아니면 하이브처럼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고공행진을 계속 해내려갈까요? 제가 관심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의 메인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을 읽는 어떤 눈과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